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성을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의 개념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과거에 소유하고 있던 이러한 종전 부동산에 비교했을 때 사후에 공급되는 이런 종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때 사업 시행 후에 조합원들한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과 비례해서 분양되는 대지, 그 다음에 아파트는 몇 평으로 배분할 건지,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가치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원하는 경우에 그러면 분담금은 얼마를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야지만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은 종전과 종후의 자산을 비교해서 결국 이 개별 조합원이 얼마의 분담금을 낼 것인가 또는 얼마의 수익금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을 평가하는 요 단계를 거치고 결국은 나중에 요거에 비례해서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는 이 단계를 거치고 결국 나중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일반 절차는 먼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자,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 조합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20가구였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100세대를 지었으니 나머지 80세대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율. 이 비례율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사업성을 계산해 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 이게 수입이겠죠. 이 수입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기존의 조합원들이 현물 투자한 종전자산, 토지의 금액이겠죠.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이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조합원 간의 합리적인 이익과 비용의 배분을 개발 이익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에 비례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또는 부담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비례율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모의
기존 종전자산 평가액, 전체 구역 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평가액이 들어가고,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고, 분자는 구역 내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 결국은 분양하는 이 건축물 수입이 되겠죠. 여기 수입에서 사업비를 빼주면 순수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곱하기 100해서 비례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이제 사업성에 맞춰서 전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이 나오면 이 비례율에 맞춰서 각각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비례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주어지고 이 권리가액에 따라서 분담금이 산정된다라는 거죠. 자,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내가 조합원이 종전자산의 평가액이 있죠. 거기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존의 종전자산이 1억 5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 2억인 사람이 있는데 비례율이 120%다. 그러면 1억 5천짜리의 종전자산 가액은 1억 8천이 되는 거고 2억짜리는 2,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가액에서 내가 종후에 사업이 끝나고 돌려받을 주택의 분양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짜리를 받고 싶다. 그런데 그 30평짜리의 종후 분양액은 3억이에요. 나는 권리가액이 1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3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돌려받으려면 나는 1억 2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모자르니까 분담금으로 추가 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권리가액이 2억 4천만 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받았어요. 종후자산 추산액이 2억이에요. 근데 나는 권리가액은 2억 4천만 원이야. 그러면 분담금 마이너스 4천이죠. 결국은 이 사람은 작은 집을 받는 대신에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것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공식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재개발 구역 안에는 30가구가 있습니다. 이 30가구라는 것은 이제 집이 30가구인 거고, 여기 이제 주택을 소유한 조합 원수가 3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도 있지만 세입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30가구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총 60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아파트는 지금 이제 70세대가 공급이 5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기존의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30세대 말고 나머지 20세대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새로운 소유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분보다 조금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을 조합원 30세대에게는 똑같은 아파트를 5억에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 세대에게는 6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총 사업의 수익은 조합원 30세대 곱하기 5억 해서 150억 원, 일반 분양 6억씩 20세대에서 120억 원. 그래서 총 270억 원의 수입이 생기고, 그럼 이 공사를 하는데 드는 총 사업 비용은 138억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우리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전체 사업의 비례율은 얼마가 될까요? 자, 비례율은 아까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종전 자산 평가액 총액을 전체 사업 수익에서 비용으로 나눈 개발의 이익을 나누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전체 총 사업 수익은 270억
빼기 사업비용 138억이에요. 이것을 종전자산, 종후자산 총수입에서 사업비용을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 평가액의 합으로 나누면 270억 마이너스 138억 하면 132억을 60억으로 나누니까 2.2 이거를 곱하기 100 하면 220%가 비례율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네요.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0명의 조합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조합원들이 각각이 얼마의 분담금을 내는지 또는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 한 명,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이 구역으로 지정됐을 당시의 종전 자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5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나중에 분양받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얼마의 권리가액을 갖고 있고 분담금 얼마로 내야 될지 계산을 해볼까요? 이 권리가액은 앞에서 어떻게 구했나요?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했죠. 자,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에서 우리 동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갖는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2.5억 곱하기 비례율 220% 곱하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액은 5.5억,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2.5억 가진 사람이 5,500만 원의 재산가액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분담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돌려받을까요? 자, 분담금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주택 가액은 5억짜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액은 5억 5천만 원이죠. 그러면 5억에서 5억 5천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통해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종후에 내가 큰 집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분담금을 내고 그렇지 않고 내 권리가액에 맞춰서 종후자산을 그러니까 종후자산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안 내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렇게 럭키한 경우에는 수익을 돌려받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이 크면 클수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커지는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 또 뒤에서 나오는 재건축 사업의 무상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용적률, 원래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실제로 쓰고 있는 용적률이 작아서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큰 지역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상지가 되겠죠. 그러면 왜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례율이라는 걸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할까요? 자,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수익을 계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1억에 사고 주택을 5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고 나서 2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경우 아주 계산이 심플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원래 갖고 있던 토지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예요. 근데 자, 토지 가격을 얼마인지 모르고 주택 공사 비용이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시세를 봤더니 한 2억 정도 이 집을 팔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을 2억에 팔았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의 개발 이익은 얼마일까요? 1억 5천만 원이 개발 이익일까요? 아니죠.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1억 5천이 수익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토지의 페어 마켓 밸류 또는 마켓 밸류,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시장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개발 이익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똑같이 주택 매매 가격 2억이고 주택 공사 비용 5천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라는 사업은 토지 가치가 1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마켓 밸류가 1억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1억과 공사 비용 5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죠? 나는 1억의 토지를 넣어서 얼마를 얻은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얻었어요. 개발이익이 2억이었을 때 5천만 원 비용이 들었고 수익 1억 5천인데 나는 1억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150%, 그러니까 결국 5천만 원이 수익인 거죠.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여기는 토지를 평가했더니 토지가치 2억이에요. 그리고 나는 공사 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서 2억에 팔았으니까 결국은 나는 얼마예요? 5천만 원이 손실이 난 거죠. 얼마 중에? 2억 중에 5천만 원이 손실이 났어요. 그죠? 4분의 1이니까 25%의 손해가 발생한 거네요. 자, 이거를 비례율 개념으로 하면 종전자산이 1억이고 종후자산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1억 5천. 이게 150%가 되는 거죠. 비례율 150%.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종전이 2억이고 종후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비례율은 75%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종후 자산뿐만 아니라 종전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한 필지라면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런 가치, 종전자산의 가치가 다르고 또 종후자산도 아파트가 층별로 다르고 동별로 가치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수십 수백 채가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과 수익,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개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수입 마이너스 비용 해서 이것을 분자 분모에 놓고 계산하면 150% 이게 비례율이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에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변했느냐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억 하던 땅이 거기에서 1억 5천짜리 수익이 났으면 비례율은 150%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왜 사업성을 비례율로 평가하느냐, 비례율을 왜 계산하냐면, 자, 아까 집 한 채에 한 명의 소유주가 있으면 아주 개발이 계산하는 게 쉽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여러 명의 소유자가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다른 종전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분도 달라요. 이런 경우에 우장산은 3천만 원, 서달산 2천만 원, 매봉산 3,500, 아차산 1,000만 원, 간악사 500만 원. 이럴 때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수익의 분배와 비용의 부담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비례율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받아야 될 수익, 이것을 종전가치의 총합에서 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 종전가치가 1억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종전가치가 1억이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익은 2억에서 5천만 원 뺀 1억 5천이 되겠죠. 그러면 1억분의 1억 5천이니까 비례율은 150%예요. 자, 그러면 종전가치에 비례해서 이 사람들의 권리가액이 주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장사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비례율 150%니까 얘는 4,500만 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서달산, 매봉산, 아차산, 관악산이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개발이익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 가격의 비례율을 곱해주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만큼 개발이익이나 또는 분담금의 배분이 이루어져서 매우 합리적으로 사업의 개발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해서 그 사람의 권리가액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종우자산으로 어떤 걸 받을 건지에 따라서 권리가액에 준해서 수익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런데 과거에는 저층의 재개발 사업이 줄을 이뤘죠. 그래서 1층짜리 단독주택을 허물고 이 달동네에 있는 단독주택 허물고 15층, 20층짜리 지으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비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층수가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 허용 경쟁률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 우리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를 투자할 때 5층 미만의 허용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이러한 오래된 아파트들을 주로 투자하라고 많이 권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비례율을 계산하는 이 위에 개발이익에 사업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례율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가지고 종후자산,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총 가격, 그 다음 일반 분양분 아파트의 가격, 그 다음에 상가도 조합원 상가, 일반 분양분 상가,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총 비용, 총 수입에서 이 임대 아파트는 보통 이제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 여러 가지 사업비를 빼면 개발이익이 되죠. 그래서 종전자산에서 개발이익을 나누어 주면 비례율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아래에 보이는 블로그에 아주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예전 이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인데 요걸 제가 따다가 썼습니다. 비례율과 더불어서 또 재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재건축 무상지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상지분율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이 대지지분, 그러니까 대지지분을 추가 분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에요.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부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의 비율. 자, 그러면 무상지분율이 200%예요. 그러면 대지지분이 100제곱미터인 사람은 재건축 후에 분담금을 안 내도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느냐? 200제곱미터, 200%니까 200제곱미터 아파트를 추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무상지분율은 용적률, 결국 위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그다음 분양 가격, 그 다음에 사업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의 금전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 무상지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지분율을 알면 내가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가 얼마이고 아까 앞에서 봤던 권리가액과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다 더 큰 넓은 평형으로 가면 내가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업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총 수입에서 지출 비용을 빼고
나오는 개발이익을 종전자산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양가로 나누면 개발이익에 대한 평수가 나오죠. 전체 무상지분 면적. 이것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이 무상지분율입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무상지분율을 정리를 해보면 무상지분율은 총 분양 수입에서 공사비용, 그러니까 사업비용을 빼면 개발 이익이 나오죠. 이 개발 이익을 분양가로 나누면 전체 무상 지분 면적이 나옵니다. 이 수익을 분양 가격으로 나누면 전체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전체 대지 면적으로 다시 나눠주면 무상 지분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대지 지분 곱하기 무상 지분율을 하면 한 개의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16평형 아파트의 대주 지분이 15평형이에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네요. 무상 지분율이 160%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면적은 15평형 곱하기 160 해서 24평형 아파트까지는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2평 아파트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8평에 대한 비용은 분담금으로 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무상지분율이고, 또 사업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비례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나 투자할 때는 똑같은 아파트 면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이면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무상 지분율이 결국 높아지려면 여분 용적률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에서 현재 이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률을 뺀 인센티브 받는 건 별도로 하고, 그랬을 때 허용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시 말하면 허용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고 대지 지분이 같은 평형이라면 큰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높여주는 방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